송호환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곳이 있다. DNA부터 남다른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이야기. 존재만으로 전설이 돼버린 그들의 남다른 촉을 알아보는 시간, 이기는 전략 촉. 자, 해가 바뀌고 저희가 새해 첫 주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특별히 마음가짐이 새롭네요. 신하영 씨는 새해 네. 결심 뭘 했습니까? 저는요, 2018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그렇고 아마 2022년에도 그렇겠지만 네. 새해 결심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일관됩니다. 해보려고. 예. 그럼요. 자, 그럼 올해 처음으로 만나볼 CEO는 어떤 분인가요? 자, 지금 모실 분은요, 회사 설립 배경이 아주 독특합니다. 젊은 시절 다니던 직장이 두 곳이나 문을 닫은 뒤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태아 메카트로닉스 임상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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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메카트로닉스 대표이사 임상희라고 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꾸준하게 내실을 다져온 태하 메카트로닉스. 굴삭기 등 각종 건설 장비의 핵심 요소인 첨단 전자 제어 장치를 개발, 생산하며 산업용 제어기기뿐 아니라 러닝머신 등 유산소 운동기구를 제작.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표창장 수상과 각종 인증서 획득으로 신뢰받는 기업 인증. 연구팀, 개발팀, 디자인팀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 배치. 선택과 집중으로 신제품과 기술 개발에 도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며 직원들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임상희 대표의 성공촉을 공개한다. 와, 태하 메카트로닉스. 이름부터 뭔가 대단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혹시 의미가 있나요? 네, 큰 강이라는 뜻인데요. 네. 제 사주에 그 불화가 많이 들어가서 예. 불이 많아서 물로 좀 식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강으로 사주에 있는 불기운을 누르겠다. 네. 예. 자, 그런데요,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네. 태아 메카트로닉스에서 만드는 러닝머신이 국내 시장 점유율 25%나 된다면서요? 가정용 기구를 빼고 이 헬스클럽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뭐 그 큰 헬스클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만 따져가지고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헬스클럽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큰 예. 엄청 크고 막 엄청 복잡한 그러니까요. 버튼 있는, 저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던, 타보지는 않고 보기만 했던 그 러닝머신들을 생산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겠는데요? 그러게요. 뭐 조그만 자동차 한 대 값은 하죠.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현대중전기 연구소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한 반년이 채 안 됐죠. 반년? 잠깐, 그럼 6개월 만에 네네. 그만두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전부 다 뭐 외국에서 기술 제휴를 해서 들어온 제품이 되다 보니까 회사 경영진 생각이 연구소는 만들었지만 니들이 어느 세월에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생산을 해? 그냥 정부에서 하려니까는 하고 구색 갖추기로 만든 연구소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그만두시고 다시 취업은 어디로 하셨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학원 때 다니던 연구실에 가서 일단은 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연구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선배 전화했는데 네가 왜 전화 받냐? 그래갖고 아니 뭐 현대에서 할 일 없어서 그만뒀다 그랬더니 그럼 당장 와. 일로 좀 와봐 그래갖고 그때 있던 회사가 이제 성남에 있던 그 OPC 이제 옛날 동양정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법 컸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또 쭉 얼마나 일하셨나요? 재밌게 일했어요. 한 3년 네. 정도 재밌게 일했는데 뭐 경기가 변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뭐 삼성이나 현대나 옮기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한 가지 일만 하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조금만 이제 벤처 회사로 공장 자동화를 한다는 이제 작은 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운명처럼 뭔가를 만나셨대요. 지금의 부인을 만나셨나요? 아니요, 너무 단호하셨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도 그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아까 처음 말씀을 하셨던 이제 굴삭기 제어기를 그때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굴삭기는 이제 디젤 엔진이 돌고 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유압을 발생시키고 그 발생된 유압으로 굴삭기 전체가
돌아요. 실제 엔진이 내는 출력의 한 7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그 세밀하게 조정을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엔진이 멈춰버리니까 80년대 말에 이제 일본의 회사들에서 전자 제어기로 그 엔진의 속도와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국내 회사들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샘플도 없이 컨닝만 해갖고 만드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뭐 몇 번 실패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당시에 대표님이 근무하셨던 벤처 회사로 네네. 딱 그 의뢰가 온 거죠. 네네. 기계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제어 알고리즘이 힘든데 그거는 저 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유명한 교수님한테 그 의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전자 제어기만 만들어서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에 1억 원 정도. 90년도에 1억 원이면 지금 한 10억 원 될래나요? 와, 예. 10억짜리 프로젝트. 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했죠. 프로젝트인데요. 예. 그럼 그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시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잘 됐나요? 그래. 노란불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운전을 딱 시작하면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멈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저쪽에서는 슬슬 의심의 눈으로 보죠. 이 컨트롤러 제대로 만든 거야? 일단은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억울해!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바꿔가지고 예, 예. 넣어서 이제 딱 시운전을 이제 당겨보니까 일단 엔진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어허. 계속 쭉 가서 박수 치고 난리 났죠. 일주일 만에 저 얼마나 안 꺼졌으니까. 억울하셨겠어요. 그렇다면은 굴삭기 이제 전자 제어 장치를 국내 최초로 성공하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이야, 오. 그러시군요. 태아 메카트로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용 제어기기는 어떤 게 있나요?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 제어기를 다 만들고 있고요. 네. 뭐 또 이 자동차 용접용 그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단말기, 그걸 티치 펜던트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종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건설 장비에 쓰이는 건 좀 더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나요? 뭐 심하면은 수저 같은 데 닮아갖고 삶아요. 카메라를. 네? 그러니까는 예. 뭐 방수, 방진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물속에 들어갔고 한 50도, 60도 정도 온도 올라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 습기가 침투 안 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까지 다 거칩니다. 굴삭기용 전자 제어 장치를 만든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신 거죠? 아니요. 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났죠. 네. 이런 말씀드리긴 참 뭐하지만 부도라는 말이 좀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그 말이 나와요. 예, 예. 네. 그 당시는 뭐 취업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천에 있는 한 농기계 회사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가고 연구소를 세우자. 50명 되는 회사에서 15명의 연구원은 너무 많으니까 예. 한 5명만 데리고 와서 세우면 안 되겠느냐. 어. 5명 월급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겠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5명은 사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10명은 월급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야. 다 같이 합시다. 뭐 아니면 뭐 다른 데 찾아보고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좀 오래 일하셨나요? 그 회사도 이제 부도가 났죠. 그러니까는 네. 예. 그때가 YS가 막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예.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 공약을 했어요. 네. 농기계 반값 공약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예. 대통령이 그 겨울에 당선돼 갖고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되도록 그 반값 공약이 아직 대책이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위해서 봄 여름에 막 팔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농기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래? 애들이 좀 억울하다. 네. 그 전에 같이 옮겼던 친구들이 같이 그때 있었던 거니까 우리는 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모 회사가 자꾸 부도 나갖고 옮겨 떠돌아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예.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오. 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좋다 그래갖고 이제 팀을 한 서너 팀으로 나눠갖고 둘씩 짜지어서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쫙 보냈죠. 그래서 예. 당장 이사를 해야 되니까 예. 비어 있는 집을 찾아라 사무실을.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약간 MT 계획 짜듯이 네. 자 얘들아
어떡할래? 어디로 너무나 갈래? 쉽게. 네. 그럼 너가 펜션을 예약해. 자, 우리 다 같이 흩어져서 알아본 다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정하자. 시작!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 하루같이 안 걸렸죠. 이야. 아니, MT 계획도 그거보다 오래 짜요. 그럼요. 그때 상황을 신호등으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바로 빨간색 들어왔네요. 예. 네. 역시 뭐 힘든 역시. 일이 많았겠죠.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부품이 필요하니까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부품을 수입을 하려면은 부품에서 이제 LC를 열어야 돼요. LC가 뭔가요? 신용장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죠. 그렇겠네요. 사장이 됐었는데 제가 그 LC가 대출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뭐 여기저기 이제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해보고 뭘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나 혼자 살면 편하게 살 거를 괜히 애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디 남의 도움 받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당사자하고 단판을 쳐야죠. 한목에 1억 원 할 능력은 없으니까 10개로 쪼개서 나누면 하나씩은 내가 책임지고 다 약간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1차적인 고비로 넘어갔습니다. 예. 네. 아, 근데 대표님이 또 대단하신 게요. 네. 94년 11월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서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셨대요. 급한 불은 끄고 예. 현대하고 거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설립할 때 인원은 16명이었는데 네. 현대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3명밖에 안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예. 아,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좀 뵙자 그러니까 알아보라 그러는데 네. 와봐라. 그래 가서 이제 사장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고생하는데 그 회사를 이제 그러니까 키우려고 그러면은 개인 회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법인으로 전환을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그게 3개월 만에 도움받아갖고 법인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대표님 만났던 대표님 네. 성함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 그 벤처기업의 대부이신 메디슨의 이민아 회장님이셨습니다. 어떤 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전에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연구소 조직은 안 깨지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그 한 팀이 분산되지 않고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점수를 좀 주시지 않았나 아하. 그렇게 생각을 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의료기기 쪽 개발을 하신 건가요? 의료기기 개발을 했죠. 물론 뭐 개발 성공을 하고 뭐 생산 단계까지 가고는 했는데 이 의료기기란 것이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각종 이제 인증을 받는 게 또 몇 년 걸리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또 영업하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게 돈 되려면 앞으로 뭐 한 5년,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의료기기는 성질 급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죠. 막 고민을 하던 차에 러닝머신을 보게 된 거예요. 체대의 교수님이 이제 운동선수 측정하는 용도로 러닝머신을 특별히 이제 그 오더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은 신호등 색깔이 바뀌겠네요. 이제 파란불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야.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자, 예. 초록불을 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아직 초보라서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호텔마다 피트니스 센터에 누가 매니저고 매니저 이름들을 다 수배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넥타이 매고 카탈로그 만들고 회사 속에서 만들어갖고 팔러 나갔죠. 그냥 이렇게 넘겨봐요. 한번 쳐다보면서 아이고 선배님 왜 이런 데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사 소개서를 만들면서 내 학교하고 다 적어놨으니까 예,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한양대 체대 나온 양반이라 예. 그러니까는 딸애는 뭐 얼굴 보니까 자기보다는 선배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나마 얘기를 곱게 들어준 거죠. 아. 그리고 뭐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장사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와서 얘기하는 게 영업이라는 게 참 쉬운 예.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얼른 험한 길에서 발 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회사 들어갔고 넥타이를 풀었죠. 예.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만들어 놓은 거 팔기는 해야 되니까 네. 잘할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전시회 참가하고 영업사원 뽑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나가진 않고 내 대신 나갈 사람을 수배를 해서 시작을 해갖고 뭐 차츰차츰 알리다 보니까 나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간다 하는 피트니스 그 유산소 기기 메이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시죠? 네. 몇 개국에 수출하세요, 지금? 나라는 제가 다 못해요. 한 30개, 40개 되려나요? 한 3, 40개. 예. 뭐 회사 설립할 때도 뭐 하루 만에 자 찾아봐. 거기 갔어? 알았어. 거기로 갈게. 예.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아시겠어요. 네. 유럽, 미국, 중국, 호주, 인도, 아시아 등 3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참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사 러닝머신은 이런 게 장점이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으면 예. 독일의 차들이 명차라 그러는데 네. 그게 특별히 뭐가 좋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음. 여러 가지가 합쳐진 오케스트라 같다. 뭐 아. 아무튼 이게 그 종합예술 같은 아이템이니까 네. 특별히 뭐가 하나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 직원 중에 3분의 1이 연구팀이라면서요. 지금 한 90명 정도 되는데 네. 한 3분의 1이 연구원, 뭐 한 3분의 1이 생산, 나머지 3분의 1이 뭐 영업 관리, 뭐 기타 등등.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표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사와 함께한 직원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첩을 최근에 만드셨다고요? 요새 같으면 전부 다 카메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찍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그 필름 카메라 갖고 찍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창립 때만 해도. 그러면 사진들을 뭐 회사에 있으면 다 찍던 거를 갖다가 각자 서랍 속에 이제 다 잠겨져 가지고 점점 색바래지고 뭐 그런 게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 없어질 사진이 돼 버리니까.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모으고 또 해서 이제 예쁜 사진첩을 하나 만들었죠. 그 사진첩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저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회사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정신없이 당장에 눈앞에 있는 현대하고 거래하니까 현대하고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런닝머신 만들면 런닝머신 어떻게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좀 넓게 보지를 못하고 좀 근시안 쪽으로 보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됐으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도 그 데이트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하고도 거래를 해보고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의 수준을 갖다가 그 국내 어떤 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맞추는 변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작업이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고요. 앞으로도 저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 인정받는 기업으로 커가시길 바라면서 자, 임상희 대표님의 성공 DNA를 채취하겠습니다.